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국회가 코로나19 특위를 구성했습니다. 오늘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는데 들어보시죠. 제1차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당장 시급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핀셋 특위로 운영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강조드립니다. 핀셋 특위로 운영해달라,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진표 의원의 말이었습니다. 앞으로 특위에서 어떤 일들을 하게 될지 일부에서 김진표 의원 연결합니다. 먼저 마스크가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한 데 대해서 송구스럽습니다. 생산에 대해서 많은 양을 늘리고 있고 또 생산된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보건용 마스크 부족 사태가 장기화되자 정부가 반성하고 있다는 말로 공식 사과했습니다. 오늘의 이슈들 모아서 기자 언박싱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길이 강주가 가야 할 길이고 강주다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우리 시 확진자가 대구 확진자 지원으로 인해 치료에 전혀 지장을 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어려움에 빠진 대구에 광주시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경증 확진자들을 위한 병상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 결정에 5월 단체가 힘을 보탰다고 하는데요. 해시태그 힘내라 대구 경북, 힘내라 대한민국 시리즈 인터뷰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우린 여러분들 뭐라고 이 사람 사죄해야 하겠으니까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 당국에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와 같이 노력해 주시는 데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신천지교회 이만희 총회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국민들 앞에 사죄한다며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이들의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요? 탁지일 현대종교 이사장과 인터뷰해보겠습니다. 4부에서는 온갖 문제 연구소로 찾아뵙죠. 3월 2일 월요일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국회 코로나19 대책특위가 오늘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국회 코로나19 특위위원장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김진표입니다. 예, 그 명칭 논란으로 뒤늦게 특위가 출범했는데요. 오늘 회의 어떠셨습니까? 뭐 불협화음이나 이런 건 있지 않았나요? 워낙 사태가 위중한 사태니까요. 예. 이번 특위만큼은 절대 정쟁의 주도권 잡는 그런 특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정부의 투명한 정보 공개로 언론을 통해서도 웬만한 사항은 다 알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반적이고 형식적인 업무 보고를 받다 보면 현장에 투입돼야 할 공무원들이라든가 부처 인력에 오히려 부담을 주게 되니까. 예.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대구 경북 지역에 당장 시급한 문제부터 하나하나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핀셋 특위를 운영하자고 제가 제안을 했고요. 예. 이렇게 제안하는데 모두 동참할 수 있도록 결의를 다지기 위해서 특위위원들이 좀 솔선수범해서 작은 금액이라도 실시일반으로 상금을 좀 모아서 대구시에 전달할 거를 제안했는데 예. 이 문제는 모두 다 공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18분이나 특위위원 계시니까 한두 분 조금 정치적 그런 발언, 정쟁적 발언을 하신 분이 없는 건 아니지만 예. 그래도 간사들과 협의해서 다음 특위를 3월 5일 날
아침 9시부터 대구 지역 병상과 의료시설 부족 문제, 가장 시급한 문제죠. 예. 두 번째는 마스크 공급 부족 문제, 이렇게 핀셋 특위로 다 운영하자 예. 협의를 했습니다. 핀셋 특위 운영하자는 것을 다 동의를 한 것 같은데. 네네. 근데 청와대 관계자들을 국회에 불러야 된다. 이것은 지금 현 상황에서는 글쎄요, 적절해 보이지는 않은 그런 이야기 같은데. 야당 의원 중에서 이렇게 요구한 분이 계시고 그러죠. 네, 야당 의원들 중에서 한두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거는 간사회의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예. 지금은 이 코로나 특위의 확산을 막고 범국민적인 이 코로나 극복의 그런 캠페인을 정치권에서 주도하는 이것이 중요하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코로나 특위가 어느 정도 사그러들게 되면 그때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라든지 또 한번 쭉 이번 코로나 감염의 확산 과정을 전체를 해보고 제도적으로 대책을 만드는 감염병 그런 대책 같은 거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걱정되는 부분이 지금 현장에서 인력도 부족하다 그러고 질병관리본부나 보건복지부도 상당히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데 혹시 국회에서 자료 제출이나 이번에 청와대 사람을 국회로 불러야 된다 이런 것처럼 출석을 지나치게 요구하거나 그러면 혹시 방해가 되진 않을까 이런 좀 걱정이 드는데요. 저도 그게 제일 걱정이어서 예. 오늘 간사회의에서 자료 제출 요구도 다 알고 있는 걸 계속해서 충북적으로 제출 요구하지 말고 예. 교섭단체별로 단체 카톡방을 운영해서 거기서 좀 걸러가지고 예. 꼭 필요한 것만 제출하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대개 협의를 했습니다. 예. 일단 대구 경북 위주로 도움을 주고자 하실 텐데 앞으로 특위에서는 어떤 논의가 이루어집니까? 우선 이제 말씀드린 대로 대구 지역 병상 의료시설 부족 문제를 빨리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해줘야 되고요. 예. 그러려면은 광주같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광역단체도 있지만 민간병원들에서 협조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해서는 추경을 통해서 빨리 필요한 병원의 손실보전을 지원해 주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일들을 우리 특위에서 빨리빨리 도와줘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이 추경이 문제가 신속하게 통과되어야만 모든 것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각 위원회별로 추경을 심사할 때에 좀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특위를 통해서 필요한 조정을 하거나 조정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 국회가 17일까지인가요? 그 전에 어쨌든 그러면 추경이 이루어진다고 봐야겠죠. 네, 과거 메르스 사태 때도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이었는데 추경을 먼저 제안했고 또 18일 만에 통과시킨 그런 경험이 있고 예. 또 지난번 대통령과 국회에서 여야 사당 대표들이 만나서도 추경의 핵심의 속도다. 비상상황인 만큼 신속히 하자는 합의를 정치적으로 했으니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빠르시게 될 것이다. 네. 오늘 홍남기 부총리도 소상공인 이야기하면서 울먹이면서 말을 잇지 못했거든요. 그만큼 온중한 상황인데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도 추경에 다 포함되어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제일 어려운데 이런 분들에 대한 민생경제 대책 이것이 아주 시급하고 따라서 이번 추경은 오늘 박지원 의원이 본회의 질의 과정에서 감동적 추경이어야 한다는 용어를 쓰셨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우선 이 코로나 특위의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추경이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신속하게 여야가 협력해서 빨리 통과시켜서 바로 집행될 수 있는 그런 점에서 국민에게 감동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신천지 관련 이야기도 좀 물어보죠. 오늘 이만희 총회장 기자회견 열고 입장 내놨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자제한다, 확산 방지 위해서 협조를 다한다 했습니다만 이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도 신천지 때문이고 그리고 확진자의 대다수가 신천지 교회에서 나오고 있는 이 상황에 오늘서야 이만희 총재가 그분이 나온 거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늦었다. 예. 30만 명의 종교단체를 하는 책임자로서 최소한도 오늘 이낙연 전 총리가 요청하신 것처럼 신천지의 환자만큼은 신천지의 경증 환자도 있을 테니까 신천지의 환자만큼은 신천지의 많은 시설에서
자가격리해갖고 치료하고 이렇게 정부와 협력해서 했더라면 지금 병실 부족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해결될 수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낙연 전 총리가 오늘 요청한 거에 대해서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걸 살펴봐야 과연 협조할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신천지에 대해 고소고발을 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신천지를 조사하라고 지시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히려 방역에 차질이 빚을 수 있다라면서 사실상 거부한 걸로 보이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뭐 검찰이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의 신천지 해체 청원이 10일 만에 118만 명을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이제 이만희 씨가 사죄하고 협조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를 보고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그 처벌이나 이런 문제는 나중에 시간을 가지고 해도 되고 우선은 빨리 이 확산세를 누그러뜨려야 되니까 그러려면 환자의 과반 이상이 신천지 신도들이니까 신천지가 우선 그 병실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도 많은 종교시설이 신천지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소독해서 자가격리하는 시설로 제공하고 또 그 인력을 그렇게 활용하는 그런 일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신천지 협조가 있어야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낙연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이었죠. 정운현 비서실장이 신천지가 국무총리 포섭을 시도하는 정황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혹시 의원님한테는 뭐 그런 접근이나 이런 게 없었나요? 저는 국회 조창기도 회장을 맡고 있는 이제 기자이니까 저한테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만은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간헐적으로 신천지가 정치권을 포함해서 각계의 주요 인사를 포섭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었죠. 이런 문제들도 이제 보도를 통해서 보면 오늘 특히 그 정운현 전 총리 비서실장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이 사람들이 과연 이낙연 총리한테까지 했다 그러면 정치권에 뿐만 아니라 각계의 다양한 노력을 했겠구나 그런 점에서 지금 그 SNS 등에서 보면 신천지 아우팅 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정치권에서도 스스로 이런 문제에 관한 자정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도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 모습들이 많이 나왔는데 마스크 대란 문제는 오늘 정부가 사과를 한 것 같은데 조금 사과가 늦었지 않았나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정부의 행정력이 그 대책을 발표하면 완전히 준비를 해가지고 발표를 했어야 되는데 워낙 급한 상황이니까 대책 방향을 발표했는데 국민들은 그걸 믿었는데 실제로 시행되는데 시차가 한 4, 5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하루 이틀 지나면서 오늘부터는 조금 사정이 나아지는 것 같긴 한데요. 전체적으로 우리 국민들이나 유통업자들도 이제 정부가 절반의 물량을 공적 공급 체계로 공급을 하게 되면 매점 매석해서 될 일이 아니니까 다량 구매하지 말고 전 국민이 고르게 나눠 쓸 수 있는데 협조를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망자 대부분은 기저질환을 갖고 계셨던 분이고 고령의 환자들이었고 지금 전문가들 이야기로는 그 젊은 분들은 독감처럼 그냥 지나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너무 많은 극심한 공포감을 안고 있는 것도 조금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코로나19의 그 감염 사실을 확인하는 능력이 있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직하게 이것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정부가 갖고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확진자를 정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격리하고 치료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지금 너무 많이 쏟아지니까 대처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중증과 경증으로 나누어서 기저질환이 있는 중증 환자들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조치를 우선으로 하고 경증 환자는 생활의료 치료 시설에서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이낙연 총리가 얘기한 대로 50%가 넘는 환자가 신천지 신도들이니까 경증 환자들은 적어도 신천지 생활의료 시설에서 처리를 하고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의학계 전체가 권고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부득이한 것 같습니다. 오늘 유은혜 부총리가 개학을 2주 또 연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학부모님들이 정말 힘드시겠지만 코로나19를 빨리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방역 주체가 되어야 하니까 좀 사회적인 그런 모임을 줄여야 하고, 그래서 저도 국회 주창기도회장으로 이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해달라고 6만여 목사님들한테 간곡히 부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런 노력들이 모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치권이 우선 모범을 보여야 되니까 정치권이 가정집회 참석이라든가 또 대면 선거운동을 최대한 자제하는 합의를 하자고 오늘 특위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회 코로나19 특위위원장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었습니다. 1부 순서 마치고요. 2부 기자 언박싱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